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견갑골의 움직임 패턴이 불안정하다든지, 두 번째로 어깨 관절 가동성에 제한이 있다든지, 가벼운 무게를 하면 괜찮은데 무게를 더하면 움직임 패턴이 변한다든지, 또 마지막으로 회전근개의 안정화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라는 이런 이유들로 어깨 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이런 어깨 관절의 안정성이라든지 움직임 기능 장애의 기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깨 관절의 해부학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요거를 상완골두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날개뼈라고 해요.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 있는 부분이 관절와라고 해서 영어로는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상완골두라고 해서 볼록한 부분인데 휴머럴 헤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이 관절과 부분이 굉장히 얕아요.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공이 요 티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하고 좀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관절입니다. 자, 요거는 고관절인데요. 여기가 관골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움푹 패인 부분이 관골구라는 부분인데, 여기 날개뼈의 글레노이드 포사보다는 좀 깊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어깨 관절에 비해서는 꽤나 안정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과 이 고관절은 둘 다 볼 앤 소켓이라는 관절인데, 같은 볼 앤 소켓 관절이지만 안정성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깨 관절의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안정성을 어떤 녀석들이 대신해 주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전근개예요. 그래서 이 날개뼈에서 시작하는 이 회전근개들이 상완골에 붙어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 관절와라고 하는 부분에 상완골두를 중심축을 잘 유지를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회전근개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가 상완골두를 압박해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기전을 어깨관절의 동적 안정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런 많은 인대들도 있고 이런 뼈의 생김새, 이런 되게 좀 구조적인 구조물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정적 안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적 안정성과 정적 안정성이 같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 지도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정적 안정성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요 동적 안정성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뼈의 생김새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회전근개 같은 근육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요 동적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회전근개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날개뼈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뼈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개뼈가 벌어지고, 날개뼈가 올라가고, 날개뼈가 내려갑니다. 날개뼈가 상방 회전했고요. 자, 날개뼈가 하방 회전했습니다. 날개뼈가 앞으로 가는 전인 동작이라고 하고, 날개뼈가 뒤로 접히는 후인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개뼈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좀 배우셨거나 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개뼈의 움직임들은 이 날개뼈에 붙어 있는 이런 전거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상중하 승모근이라든지 뭐 견갑거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근육들에 의해서 날개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날개뼈의 움직임을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날개뼈의 상방회전이라는 움직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입니다. 이 날개뼈의 상방회전이 부족해지면 어깨관절의 동적 안정성이 매우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둘 다 똑같은 어깨 관절이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날개뼈가 이렇게 상방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날개뼈의 상방회전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요 SCS라는 부분은 회전근개가 이렇게 상완 골두를 요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G라고 하는 부분은 중력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내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계속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에 대항해서 우리 회전근개는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힘과 회전근개가 수축하는 힘이 서로 어떤 합을 이루는데 요 힘의 합으로 인해서 상완 골두가 날개뼈의 관절화 부분을 이렇게 압박하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방금 회전근개의 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뼈에 상방 회전이 되어 있을 때 상완 골두의 압박력이 최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날개뼈에 상방 회전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력에 대해서 날개뼈의 관절화 부분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절화랑 상완 골두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어서 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절화가 막아줬었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대신 일을 많이 할까요? 맞습니다. 회전근개입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상완 골두가 제대로 관절화에 이렇게 맞닿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압박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 날개뼈가 하방 회전돼 버리면 어깨 관절의 동적 안정성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저희가 방금 회전근개의 수축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날개뼈의 움직임에 흉추를 빼면 섭섭하다. 날개뼈의 움직임이랑 흉추의 정렬이 조금 관계가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뉴만 기능 해부학 책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건데 어깨 가슴 관절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 어깨 가슴 관절은 그 자체만으로 진짜 관절이라기보다 오히려 어깨뼈의 앞면과 가슴의 뒤 가쪽 뼈 사이의 접촉 부위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을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어깨 가슴 관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존재하는 관절은 아니에요. 이 흉곽울이라고 하는데 요 갈비뼈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를 흉곽이라고 하죠. 흉곽 위에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예요. 되게 관절은 이렇게 딱 뭐 인대나 힘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어깨 가슴 관절은 이 흉곽 위에 날개뼈가 떠다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계속 요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흉추의 정렬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웨이백 체형 같은 경우나 등이 후만이 많이 되어 있는 하이포카이포시스라는 과후만 되어 있는 체형이라든지 또 등이 많이 굽어 있는 체형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체형이 있을 때 날개뼈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이 정상적인 척추 정렬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그림이 과후만 되어 있는 척추 정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뉴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부정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흉추가 과후만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깨 가슴 관절에서의 비정상적인 아래쪽 돌림 및 과도한 내밈, 그리고 어깨뼈의 과도한 앞기울임 및 안쪽 돌림과 흔히 연관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글을 처음에 읽었을 때 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방금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부정한 자세, 즉 흉추가 과후만 되어 있는 자세에서는 어깨 가슴 관절에서의 비정상적인 아래쪽 돌림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하방 회전이 잘 나와야 되는데 등이 흉추가 이렇게 과후만이 돼버리면 상방 회전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하방 회전된다는 뜻입니다. 하방 회전이 됐을 때 관절와에 대해서 상완 골두가 뚝 떨어져 버리는, 지지해주지 못하고 뚝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흉추에 과후만이 발생했을 경우 견갑골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깨뼈의 동적 안정성이 저하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동적 안정성이란,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회전근개의 적절한 수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견갑골의 적절한 상방회전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흉추의 올바른 정렬이 필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질문할 거 없으시면은 없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말이 혹시 좀 빠른가요? 네, 그럼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챕터 2입니다. 챕터 2는 어깨 통증 유형별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오늘 강의의 주제가 검사법이잖아요. 검사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검사법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픈 부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픈 부위를 아는 방법은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회원님, 벤치프레스 하는데 어깨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어깨 앞쪽이 아프세요? 뒤쪽이 아프세요?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통증을 재현하는 검사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법을 통해서 내가 직접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부위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 부위랑
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관절들도 같이 검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아프다고 해서 그 부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절들도 같이 검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동적 안정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흉추의 가동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날개뼈의 적절한 상방 회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전근개가 적절히 수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요. 제가 네 가지로 다시 좀 쪼개 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는 좋지 못한 움직임이라는 카테고리인데 날개뼈의 좋지 못한 움직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된 가동성, 어깨 관절의 제한된 가동성을 말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관절 불안정성,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컬 글로벌 머슬에 대한 스트렝스 불균형이라는 파트입니다. 지금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3 검사법 실전. 이제 실제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 날개뼈의 좋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개뼈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은 날개뼈의 하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이 돼요. 자, 날개뼈의 하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날개뼈가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을 의미해요. inferior angle. 여기가 하각, 날개뼈의 하각이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가 superior angle, 날개뼈의 상각입니다. 여기는 견갑극이고 medial border, 내측연이라고 해요. 상각이랑 하각을 연결한 부분을 내측연, 그래서 또는 척추에 가까우니까 날개뼈의 척추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겨드랑이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날개뼈의 액와연이라고도 하고 액와라는 말은 겨드랑이 뭐 그런 거를 한자로 나타낸 거예요. 액와연이라고도 하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날개뼈의 외측연이라는 말도 써요. 자, 그러면 이 날개뼈의 하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럼 얘가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있는데 얘가 좀 가운데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엑실러리 라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드, 가운데죠. 그래서 엑실러리라는 거는 겨드랑이라는 그 단어를 좀 영어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드 엑실러리 라인은 우리말로 하면 액와 중앙선이라고 해요. 액와 중앙선, 겨드랑이 중앙선이라고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posterior axillary line, 애가중앙선의 뒤에 있는 선이고 anterior axillary line, 이 견갑중앙선의 앞쪽에 위치한 선입니다. 날개뼈의 하각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날개뼈의 하각 부분인데 분명히 뒤에 있다가 팔을 올리면서 날개뼈가 상방 회전하는 동안 날개뼈의 하각이 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전방으로 이동하게 하는 근육은 전거근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날개뼈의 하각 부분이
전방으로 이동을 해요. 어,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조금 다들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아까 세 개의 선이 있다고 했을 때 날개뼈의 하각은 미드 엑실러리 라인까지는 충분히 와주어야 됩니다. 자, A, B, C 그림이 있는데 A는 여자고요. B랑 C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는 신체, 발바닥 중심에서 끄은 선이기도 한데 미드 엑실러리 라인과도 일치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테이프 칠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가 날개뼈의 하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을 보시면 팔이 180도 잘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분을 보시면 날개뼈의 하각이 요 미드 엑실러리 라인에 도달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날개뼈의 상방 회전은 충분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C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팔조차도 제대로 다 안 올라갔습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짧게 테이프 칠해 놓은 게 날개뼈의 하각 부분인데 미드 엑실러리 라인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는 많은 원인들 중에 이 사람은 날개뼈에 상방 회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100%알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볼까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은 선이 PPT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견갑골의 내측 연을 이렇게 테이프로 이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왜 표시해뒀냐면은 상방회전이 얼마나 됐는지 보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상방회전은요 60도 정도는 나와주는 게 정상이다라고 뉴만 기능해부학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0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45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옆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봤을 때 이 사람이 팔이 안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날개뼈의 상방 회전 각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 체크리스트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날개뼈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적 체형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는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검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기준은 이렇게 견갑골의 내측 연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내측연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 내측연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러면 날개뼈가 하방 회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하각인데 날개뼈가 상방 회전됐으면 날개뼈의 하각이 상각보다 바깥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 자체는 날개뼈의 하각이 상각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자세예요. 날개뼈가 하방 회전된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깨도 보시면 좀 처진 어깨처럼 보이죠. 날개뼈에 하방 회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깨가 처진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그림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메디알 보더에서 견갑골 내측 연인데 왼쪽 오른쪽 둘 다 하방 회전되어 있고 이 할머님 역시 마찬가지로 어깨가 굉장히 처져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은 요 정적 체형 평가에서 이 견갑골의 내측 연을 이은 선의 기울기를 평가함으로써 날개뼈가 평소에도 하방 회전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쇄골의 기울기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 쇄골은 평행해 보이거나 또는 AC 조인트에서 이 SC 조인트보다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먼 쪽 쇄골이고 이게 멀리 있는 쪽 쇄골이고 여기가 내 몸에 가까운 쪽 쇄골입니다. 근데 여기 멀리 있는 쪽 쇄골이 요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SC 조인트라는 부분이고 여기가 AC 조인트라는 부분인데 AC 조인트 부분이 SC 조인트보다 내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호라이즌털 컬라본 해서 쇄골이 병행하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그림은 먼 쪽 쇄골, 즉 AC 조인트가 여기 가까운 쪽 쇄골 SC 조인트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하방 회전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쇄골은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음, 자, 네, 학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1번.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하방 회전되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1번인데 2번도 마찬가지로 어깨뼈가 하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프레스드라는 거는 이렇게 눌러져 있다, 내려가 있다, 하강되어 있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보시면 클래비클, 쇄골이 호라이즌탈, 평행한 위치, 쇄골이 2번 그림처럼 평행한 위치도 요 운동손상증후군이란 책에서는 날개뼈가 하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이랑 2번 둘 다 하방 회전되어 있을 확률이 큰 체형인 거예요. 3번 그림이 그 우리나라 말로 뭐 상견어깨라고 하죠. 3번 모양의 쇄골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체형이 그 수영 선수 중에 박태환처럼 이렇게 상견 어깨를 나타내는 체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쇄골의 움직임을 왜 평가하냐에 대해서 또 뉴만의 기능 해부학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기능 해부학 강의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정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요런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C 조인트, 흉쇄관절인데 SC 조인트에서 2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요. 180도 어깨 벌림. 팔을 이렇게 180도 머리 위로 드는 동안 요 쇄골이 25도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이렇게 쇄골이 올라가죠. 아이고, 날개뼈가 상방 회전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쇄골 보세요. 쇄골이 올라갑니다. 쇄골이 25도 SC 조인트에서 올라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AC 조인트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35도 정도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날개뼈는 60도 상방 회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SC 조인트에서 25도 정도 나와주고 여기 AC 조인트에서 35도 정도의 이런 회전이 일어나줘요. 25 더하기 35는 60.
그래서 날개뼈의 상방회전이 60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날개뼈의 상방회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에요. 음. 자, 또 쇄골이 내려간 체형이 왜 좀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가슴문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 여기 쇄골이고요. 여기에 첫 번째 갈비뼈예요. 요거는 흉쇄유돌근이고 요거는 소흉근이에요. 요 밑을 지나가는 뭐 많은 다발들이 있죠. 브라키알 플렉서스 해서 상완 신경총로 요 쇄골 밑을 지나가고 서브클레비안 알테리 해서 쇄골하 동맥도 쇄골 밑을 지나가요. 자, 쇄골이 이렇게 평행한 위치든 또는 내려가 있는 체형이든 두 개의 체형 모두 이런 신경과 혈관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통을 유발한다든지 팔 저림 증상,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날개뼈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 총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상방회전 움직임을 잘 관찰하자. 라는 게 이번 카테고리의 또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날개뼈의 좋지 못한 움직임 파트도 완료를 했고, 두 번째로는 어깨 관절의 제한된 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추의 가동성은 날개뼈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준다. 자, 꾸부정한 자세, 흉추에 과후만이 있는 자세에서 날개뼈는 하방 회전되어 버린다라고 뉴만 책에 방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추의 가동성이 우리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저희가 방금 꾸부정한 자세에서는 날개뼈가 하방 회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또 다른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깨뼈, 즉 날개뼈의 과도한 앞기울임을 유발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보시면 어깨뼈의 과도한 앞기울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앞기울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방경사입니다. 그러면 뒤기울임은 후방경사입니다. 그래서 뉴만 기능 해박을 때 보시면 이 자세는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린 자세인데 20도 정도 뒤기울임, 즉 20도 정도의 후방경사가 날개뼈의 움직임에서 일어나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흉추에 과후만 있을 경우 날개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방경사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등이 굽었는데 우리 날개뼈는 흉곽에 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이 굽으면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굽어버려요. 전방경사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시면 등이 굽었어요. 팔도 180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날개뼈의 상방회전 움직임, 즉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날개뼈의 후방경사가 20도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세트 포인트 자체가 전방경사 돼 있으신 분들은 요 20도의 후방경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등이 굽으신 분들이 날개뼈의 후방경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팔을 제대로 못 올리시는 거예요. 이 분을 보시면 팔을 머리 위로 잘 올렸으면 요 이두근 부분이 이렇게 귀에 잘 붙을 텐데 요분은 공간이 많이 남으세요. 그래서 팔도 제대로 잘 안 올라가고, 아까 제가 상방회전 평가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견갑골의 내측 연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분을 보시면 특히나 오른쪽은 진짜 뭐 60도도 안 되고 뭐 45도도 안 되고 터무니없이 상방 회전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흉추가 과후만 됐을 때 결국 날개뼈의 상방 회전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제가 좀 좋은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은 팔을 제대로 못 올리세요. 오른쪽은 팔을 좀 잘 올리시죠.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셨겠지만 이분을 보시면 허리가 과신전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팔을 제대로 못 올리시고 흉추가 과음한 되시고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부족하신 분들은 팔을 올리기 위해서 허리를 꺾어버려요. 요렇게. 특히나 이렇게 흉추랑 요추가 만나는 요 흉요추 접합부에서 굉장히 많은 과신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허리를 내가 보기가 좀 힘들면은 여기 갈비뼈를 보시면 돼요. 왼쪽 갈비뼈는 좀 평평한 느낌이 있는데 이 오른쪽의 갈비뼈는 굉장히 좀 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허리를 꺾으니까 갈비뼈 자체도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에서 이렇게 허리를 꺾으시거나 갈비뼈가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어깨 관절의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흉추 가동성을 설명드렸는데 흉추의 요 신전 동작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흉추는 이렇게 횡단면이라고 하죠. 수평면이라고도 하는데 요 면에서의 흉추의 로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흉추의 로테이션은 정상 각도는 우리가 45도라고 하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you're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sit on the ground. Right here, I have a tape of an X. We're going to sit right in the middle of that X자로 X. 표시된 Now, 부위에 from here, 이렇게 what you're 앉아서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place this PVC pipe just 이렇게 across the shoulders. PVC 바를 And you are going to 어깨 then 위에 rotate 올리시는 as 거예요. far as you can each way. So you're going to rotate this way. 내가 최대한 갈 수 rotate 있는 this way. 만큼 로테이션을 There you go. 해줍니다. 자, 이때 여기가 흉골입니다. 흉골. 내 흉골이 항상 기준이에요. 흉골이 요 X선에 대해서 이렇게 45도 정도는 회전할 수 있어야 흉추 회전 가동성이 정상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관절의 가동성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흉추 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흉추 가동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정적 체형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등이 과후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볼 때 허리가 과신전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PVC 막대기를 어깨 위에 올려서 흉추 회전의 가동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 됐는데 좀 여러분들 집중력 차원도 있고 해서 한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혹시 12시 30분까지 혹시 시간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정승익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되시네. 정승익 선생님, 말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그러면 바로 강의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흉추의 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흉추 다음은 날개뼈겠죠. 날개뼈는 진짜 딴 거 없고 날개뼈의 상방회전 가동성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자, 날개뼈의 상방회전 가동성을 왜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자, 요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자면, 자, 날개뼈의 상방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상완 골두가 관절와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개뼈의 상방회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날개뼈의 가동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좀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날개뼈의 가동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흉근의 길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소흉근은 3번, 4번, 5번 갈비뼈에 붙어서, 자, 여기 날개뼈의 오회돌기라는 곳에 붙어요. 그래서 소흉근의 이런 기시정지 때문에 날개뼈를 이렇게 앞쪽으로 당깁니다. 날개뼈를 전방경사 시키는 거예요. 날개뼈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소흉근은 이렇게 흉곽을 들어 올려서 호흡 보조 근육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소흉근이 단축됐을 때 라운드 숄더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흉근이 이렇게 날개뼈에 여기 쇄골 먼 쪽에서 한 엄지 손가락 정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 오해돌기라고 합니다. 요 소흉근이 오해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3번, 4번, 5번 갈비뼈에 붙어요. 소흉근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날개뼈를 앞으로 당기겠죠. 여기 아저씨 그림처럼 기울기가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뼈가 전방경사된 체형이라는 뜻입니다. 소흉근이 단축되면은 날개뼈가 전방경사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켄달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하고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좀 나온 검사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 스티커 쳐진 부분이 여기 견봉입니다. 아크로미온이라는 부분인데 어깨 옆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여기에 스티커나 뭐 표시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바닥에 누워서
바닥으로부터의 수직 거리를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바닥과 견봉의 수직 거리가 2.5cm 이상이면 날개뼈는 전방경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좀 요게 좀 이렇게 논쟁이 있는 수치인데 2.5cm 이상이라도 날개뼈가 이렇게 굽은 게 아니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기준이 2.5cm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주의점은 손바닥이 누웠을 때 손바닥이 하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손바닥이 바닥으로 간 채로 누우면은 어깨 관절이 내회전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방경사 돼 있는데 내회전 돼 버리면 더 전방경사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의 신뢰도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외회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전완 부분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요 어깨 관절 전체가 다 외회전된 상태로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 검사법에서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검사를 하는데 날개뼈를 접는지, 이 검사자가 날개뼈를 접는지도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검사를 하시는데 날개뼈를 접어버리면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또 거짓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주의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회원님들을 지도하는데 요렇게 좀 줄자로 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왼쪽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깨 뒷부분이랑 바닥이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오른쪽 부분은 요 바닥에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좌우 차이가 나면은 요쪽 어깨가 조금 전인돼 있고 소흉근이 단축되어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트레이닝 하실 때 고려해서 트레이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갑골의 가동성 파트를 또 설명을 드렸는데 또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날개뼈의 상방 회전의 가동성이 중요한 이유, 결국은 어깨 관절의 동적 안정성을 위해서 상방 회전의 가동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흉근의 근육의 길이를 검사해서 날개뼈가 이렇게 전방경사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가동성 파트에서 흉추 봤고, 두 번째로 견갑골 봤습니다. 마지막은 오목위팔 관절, 즉 요 어깨 관절에서의 가동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위팔 관절에서의 가동성은 앉은 자세, 선 자세,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각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목이팔 관절의 가동성 검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해부학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대흉근이, 가슴 근육이죠. 대흉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조금 더 잘 보이는데,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대흉근이 늘어나는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위가 여기 대흉근의 하부 섬유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대흉근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근육이 탄성을 가지고 늘어났다면 수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대흉근이 늘어났기 때문에 팔을 내리는 어깨 관절의 신전이라는 동작도 대흉근이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특히나 팔을 신전하실 때는 대흉근에 하부 섬유가 많이 관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배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이렇게 광배근도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근인데요. 대원근도 마찬가지로 팔을 들 때 외전하거나 굴곡하는 동작에서 대원근도 같이 늘어나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흉근이랑 광배근이랑 대원근의 길이가 단축이 되면 이 오버헤드 가동성, 즉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가동성이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 요 세 가지 근육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검사법은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는 오버헤드 가동성을 평가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PVC 바를 잡았는데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PVC 바를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손등이 위로 가게 PVC 바를 잡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손등이 벽에 닿으면 이 사람의 앉은 자세에서의 오버헤드 가동성이 정상이다 라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손등이 위로 가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손바닥이 위로 가게 방향을 바꿔서 잡았어요. 검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손등이 위로 가게 잡은 것과 손바닥이 위로 가게 잡은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손등이 위로 간 자세는 어깨 관절에서는 내회전이 걸린 자세입니다. 손바닥이 위로 간 자세는 어깨 관절에서는 외회전이 걸린 자세예요. 자,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의 기능 중에 상완골을 내회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근육들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는 무조건 늘어나는데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린 동작에서 이 근육들이 내회전 근육인데 그러면 반대로 외회전을 시켜버리면 안 그래도 늘어나 있는 이 근육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게 잘 안 되는데 진짜로 이 원인이 이 세 가지 근육 때문이냐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깨 관절을 내회전해서도 검사를 해보고 어깨 관절을 외회전해서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 관절을 외회전한 상태, 즉 손바닥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아무래도 오버헤드 가동성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 세 가지 근육이 짧아져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어깨 관절의 내회전 상태에서, 즉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는 잘 올라가는데 외회전한 상태에서는 팔이 잘 안 올라간다. 자, 이거는 결국 외회전했을 때 요 세 가지 근육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 평가의 앉은 자세에서 검사법, 즉 요렇게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근육이 짧아져 있구나 라는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회전해도 안 올라가고 외회전해도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오목 위팔 관절에서의 가동성 문제, 즉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이라는 요 세 가지 근육의 길이가 단축되었다라기보다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흉추 가동성, 흉추의 신전이 부족하거나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팔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요거는 가동성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데 어깨 앞쪽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내회전해도 아프고 외회전해도 어깨가 아픈 경우에요. 왜 아플까요? 많은 원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팔을 올리는 동안에 관절와에서 상완골두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지 못하고 앞으로 딸려 나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상완골의 전방활주 증후군이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어깨 앞쪽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뭐 많은 증후군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상완골의 전방활주고, 상완골의 전방활주는 가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회전근개 근육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전면삼각근 같은 근육들의 협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증은 가동성보다는 협응의 부족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오버헤드 하는 검사법을 했는데, 자, 두 번째 검사법은 이렇게 L 스크린이라는 검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ody and allowing the elbows to bend as they come down. So 자, 팔을 양쪽을 이렇게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벽에 붙인 채로 앉으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깨랑 손의 위치가 평행할 때까지 내려보시는데, 자, 이때 요 팔꿈치랑 손등이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L 스크린이라는 검사법인데, 자, 이 검사법을 왜 하냐면, 자, 이 자세가 스쿼트 할 때 바벨을 등에 견착하는 포지션이랑 매우 유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스쿼트 바벨 견착에 필요한 어깨 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이 검사법을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앉은 자세에서의 가동성 평가는 흉추 회전 가동성인데,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흉추 가동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추 가동성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흉추와 경추 그리고 요추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각각의 관절들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왜 흉추 가동성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경추인데요. 이렇게 경추와 경추끼리 만나는 이 관절면이 있겠죠. 요 관절면이 있는데 경추는 요 관절면의 방향이 이렇게 좀 비스듬합니다. 요 부분을 일단 좀 알고 넘어가실게요. 흉추 같은 경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쪽의 흉추뼈 그리고 아래쪽의 흉추뼈가 만나는 이 지점의 관절면이 좀 수직에 가까워요. 경추는 이렇게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데 흉추는 경추보다는 이렇게 좀 수직이에요. 근데 그래도 완전 수직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뉴만 책에 나와요.
요추의 경우는 관절면이 완전 그냥 수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척추뼈인데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관절을 돌기관절이라고 해요. 척추의 돌기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돌기관절을 위쪽 척추와 아래쪽 척추가 이렇게 서로 관절면을 이뤄요. 근데 이 관절면은 역학적으로 평면관절로 분류가 됩니다. 이 윤활관절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자, 이 사람의 몸에 관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평면관절의 부위가 우리 몸에 몇 가지가 있어요. 손목뼈랑 요 척추의 돌기관절, 뭐 또 기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 돌기관절면을 평면관절이라고 하는데 평면관절에서는 움직임이 요렇게 미끄러지거나 요렇게 회전하는 움직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도라는 말을 아실 텐데 어깨 관절은 자유도가 3도입니다. 3도는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깨 관절이 요렇게도 움직이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요런 회전도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요런 척추의 관절면들은 평면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시상면에서의 시상면이라고 한다면 내 몸을 요렇게 통과하는 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시상면에서의 몸통의 체간 굴곡이 많이 일어나는 척추 부위가 있고 가로면은 횡단면이에요. 수평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가로면에서의 이런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척추 부위가 있는 거예요. 동작마다 특화된 척추 부위가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척추의 관절면이 평면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평면 관절은 자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런 미끄러지는 움직임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추, 흉추, 요추 관절면의 차이점이 뭐였죠? 관절면이 이루는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하냐, 수직이냐, 요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들 때문에 각 관절, 경추, 흉추, 요추마다 특화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의 경우는 수직도 아니고 수평의 관절면이 아니라 비스듬한 관절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상면에서의 굴곡, 신전도 잘 일어나고 수평면에서의 로테이션도 잘 일어나요. 실제로도 로테이션 측면에서만 보면 경추에서 80도라는 이런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일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바로 경추라고 할 수 있어요. 흉추는 경추보다는 수직인데 요추보다는 이렇게 비스듬해요. 그래서 흉추는 약간 중간이에요, 중간. 요추는 완전 수직인데요. 수직의 관절면을 가진 척추들은 로테이션보다는 시상면에서의 굴곡, 신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간 굴곡,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렇게 좌전굴 검사할 때 보면은 이 아래쪽 허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요추에서의 굴곡 가동성이 매우 좀 과도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까 본래의 질문인데 흉추 가동성이 왜 중요하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도 보는 동작은 특정한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니고 경추, 흉추, 심지어 요추에서도 아주 약간의 회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 움직임은 경추랑 흉추예요. 그래서 80도 머리목 돌림. 쉽게 말하면 80도 정도는 경추에서 회전이 일어나고 40도 등 허리 축 돌림,
해서 40도 정도는 흉추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서 뒤로 돌아보는 동작은 경추에서 80도, 흉추에서 40도. 그래서 총 120도의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추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은 뒤로 돌아보는 동작이나 뭐 어떤 로테이션을 하는 동작에서 흉추의 로테이션 가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흉추 위에 경추나 흉추 아래에 요추에서 로테이션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추는 그래도 좀 로테이션을 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추에서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운동 손상 증후군에는 요추 회전 증후군이라고 따로 분류할 정도로 요추 회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추 가동성이 부족할 경우 경추나 요추에서 보상작용으로 움직임이 대신 일어나기 때문에 흉추 가동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깨 가동성 평가가 있다. 근데 또 흉추 가동성이 부족하면 다른 관절에서 보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의 검사법을 알아봤고, 자, 두 번째로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의 검사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서 있는 자세에서는 우리가 어깨를 내회전하는 검사법을 실행할 수 있고, 어깨를 외회전하는 것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회전 파트인데, 요 동작은 역도를 하시는 분인데, 이 스네치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 바벨이 뭐 많게는 수십 킬로에서 선수들은 뭐 100킬로 이상 넘어가는 무게를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중력은 항상 수직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바벨조차도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를 해야 이 바벨을 효율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어깨 관절에 내회전이 충분히 일어나 줘야 바벨을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놓고 이 동작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어깨 관절에 충분한 내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 내회전은 어느 정도로 나와줘야 되나요? 어깨 내회전의 각도는 약 70도 정도 나와주면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내회전을 평가하는 방법은 벽에 등을 대고 서시고 어깨 관절을 90도 외전하세요. 그리고 팔꿈치도 90도 굴곡하세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내회전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검사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 관절에서의 내회전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깨를 이렇게 전방경사하세요. 어깨 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말면서 내회전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목이팔 관절에서의 내회전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자가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 고정해준 채로 내회전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깨 내회전을 살펴봤고 다음에는 어깨 외회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nd your forearm. 여기를 보시면 되세요. If your sport or activity requires external rotation beyond 90 degrees, you can alternate. 자, 어깨 관절의 외회전 동작을 이 아저씨께서 하신 건데 사실 이 영상에서는 어깨 관절의 외회전이 조금 과도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정상적인 각은 90도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의 외회전이 중요한 동작,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좀 대중적인 동작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와이드 그립 상태에서의 랩풀 다운이 어깨 관절의 외회전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랩풀 다운 하시면은 요렇게 팔꿈치를 내 옆구리에 딱 붙이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서 랩풀 다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좀 팔꿈치를 좀 뒤로 빼면서 랩풀 다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오목 위팔 관절 측면에서는 첫 번째 동작은 그래도 좀 어깨 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어깨 관절을 내회전한 상태에서 진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등 운동 중에 광배근에 초점을 맞춘 랩풀 다운을 하고 싶다면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네요, 다들. 맞습니다. 팔꿈치를 수직으로 내리는 동작이 광배근을 타겟으로 할 때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광배근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랩풀다운은 이 팔을 내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광배근의 내전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내전이라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을 때 이 해부학적인 내전이라는 동작이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딱 달라붙도록 내려오는 동작을 내전이라고 하는지, 팔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내려오는 거를 내전이라고 하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첫 번째 동작이 광배근의 내전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는 랩풀다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회전 랩풀다운은 틀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아셔가지고 왼쪽 오른쪽 랩풀다운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랩풀다운은 요 어깨 관절 움직임 중에 저는 세 가지의 움직임이 결합된 동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팔을 내리기 때문에 광배근의 내전 기능을 써요. 그래서 요 동작을 요 풀 다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긴다 해서 내전의 기능을 쓰는 것이고, 내리긴 내리는데 조금 뒤로 내리죠. 자, 팔을 벌리는 동작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수평 외전이라는 동작, 즉 풀백, 뒤로 당긴다. 이 동작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수평 외전이 들어간 거고, 자, 우리가 후면 삼각근 운동할 때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데 후면 삼각근만을 고립하기 위해서 날개뼈를 오히려 조금 말아놓고 요 동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랩풀 다운은 이렇게 말아놓고 하지 않죠. 오히려 체스트, 가슴을 든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이렇게 전인시켜 놓고 랩풀 다운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랩풀 다운에서는 날개뼈도 접히기 때문에 후인 동작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회전하는 랩풀다운은 광배근의 내전 기능, 그리고 어깨 관절의 수평 외전, 그리고 날개뼈의 후인, 요 세 가지 동작이 결합된 동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제가 요 강의 끝나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헬스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프론트 로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이 로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 하이 로우의 궤적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내회전 랩풀다운이랑 굉장히 유사한 궤적을 가지고 있는 머신이에요. 그래서 하이로우 머신도 풀다운 동작과 뒤로 당기는 풀백 동작이 결합되어 있는 등운동 기구 머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외회전한 상태에서의 랩풀다운은 요 광배근의 내전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광배근이 주로 쓰인다. 그리고 내회전하는 랩풀다운은 이렇게 날개뼈를 접기 때문에 견갑골 주변부 근육도 쓰이고 또 광배근의 상부, 광배근의 상부 섬유는 가로로 나 있습니다. 광배근의 하부로 갈수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광배근의 상부 섬유가 요 날개뼈의 아까 하각 배우셨죠? 날개뼈의 하각 부분을 걸치는 사람도 있고 안 걸치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날개뼈의 삼각을 거치시는 분들은 광배근의 상부 섬유도 요 내회전 랩풀다운에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등 상부 근육이 주로 쓰이는 랩풀다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내회전과 외회전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자 12시 25분이 지났는데 자 계속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동성 파트의 마지막이에요. 누워있는 자세에서의 대흉근, 소흉근, 광배근의 길이를 평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저희가 아까도 계속 보고 있지만 오버헤드 가동성을 평가할 거고 두 번째로는 요 날개뼈 가동성을 평가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 복습이에요. 오버헤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대흉근과 광배근과 대원근, 테레스 메이저 요렇게 요 세 가지 근육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오른쪽 그림은요. 왼쪽 팔을 올릴 때 날개뼈가 같이 상방회전해 주면서 요 능형근이랑 견갑거근이 같이 늘어나 주는 모습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림이 좀 좋아서 제가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버헤드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요런 근육들이 있다라고 숙지를 좀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대흉근의 길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 그림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이 대흉근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대흉근의 하부 섬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검사법은 이 사람을 눕힌 채로 손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대세요. 자, 제가 누워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검사자가 팔꿈치를 바닥을 향해 눌러요. 요렇게. 그러면 팔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잘 닿는 사람이 있고 팔꿈치가 바닥에 닿지 못하고 한쪽이 이렇게 뜨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팔꿈치를 한번 펴 볼게요. 팔을 머리 위로 들긴 들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든 게 아니고 135도 정도 이렇게 어깨 관절이 90도 외전이고 요거는 135도 정도 외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대흉근 길이 검사는 완전 오버헤드의 대흉근을 검사하는 건 아니고 약간 135도 정도 외전됐을 때 요 대흉근의 길이를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검사는 팔꿈치가 땅에 편안하게 닿였을 때 대흉근의 길이가 정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수평의 선이 있는데 오른쪽 팔꿈치는 굉장히 편안하게 땅에 닿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왼쪽 팔꿈치는 바닥으로부터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흉근의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다. 왼쪽의 대흉근의 길이가 단축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사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자, 이 그림 계속 나오죠.
이 검사를 하실 때 팔꿈치가 잘 안 닿으면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보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실 때도 내가 팔꿈치를 바닥으로 누르긴 하지만 "회원님 허리 바닥에서 뜨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또는 옆에 거울을 같이 내가 보면서 이 회원님의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지 꼭 관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흉추고 여기가 요추입니다. 흉추랑 요추가 만나는 지점을 흉요추 접합부라고 해요. 자, 팔을 머리 위로 올려들 때 오버헤드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은 허리를 과신전해서 부족한 오버헤드 가동성을 보상하는데, 허리에 과신전이 일어나는 부위 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가 여기 흉요추 접합부, 즉 흉추랑 요추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검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비뼈가 들리는 모양을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더 들고 왔는데, 아래쪽 갈비뼈가 굉장히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서 허리가 과신전되는 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운 자세에서 견갑 오버헤드 가동성을 방금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소흉근의 길이 검사예요. 아까 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누운 자세에서 대흉근의 길이를 검사를 했고 소흉근의 길이를 검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배근이랑 대원근의 길이를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 아까 앉은 자세에서 PVC 바 잡고 올린 자세 있죠? 그 자세를 요렇게 누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팔이 머리 위로 잘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왜 그러면 앉은 자세에서 검사를 하지 왜 또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하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코어 근육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체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줘야 돼요. 서 있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 중에서도 한 발로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체간의 안정성을 많이 요구하는 자세겠죠. 앉은 자세는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안정성을 덜 요구하겠죠. 누운 자세는 이 신체 표면이 어,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보다 누워 있는 자세에서 이 안정성 있는 바닥과 닿아 있는 면적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요 누워 있는 자세에서의 체간 안정성이 제일 적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님의 가동성을 평가를 하는데 서 있는 자세에서 체간 안정성이 불안하신 분들은 검사를 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간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더라도 다른 관절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 검사를 해 봤을 때 뭔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 관절의 가동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앉은 자세에서도 시켜보고 누운 자세에서도 시켜보는 게 이 관절의 검사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렇게 누운 자세에서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어깨 내회전한 상태, 즉 이 검사에서는 이 엄지손가락이 기준인데요. 한 팔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회전했다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요 상태에서 내가 팔을 머리 위로 들면 여기 새끼손가락 쪽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어깨를 외회전한 상태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바닥에 닿은 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게 엄지손가락이 검사법의 기준인데 어깨를 이렇게 내회전한 상태에서는 잘 올라가는데
어깨를 외회전한 상태에서는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광배근, 대흉근, 대원근이 내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외회전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내회전했을 때는 그나마 잘 올라갈 수 있지만 어깨를 외회전했을 때는 이 세 가지 근육들의 단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깨 외회전한 상태에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근육의 근길이 단축이 이 어깨 가동성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외회전 했을 때 둘 다 잘 안 된다면 흉추 가동성이 부족하거나 날개뼈의 상방 회전이 부족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 즉 요 세 가지 근육들의 단축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검사를 하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이에요. forward flexion. 허리를 잘 보세요. Patient tries to keep back 굉장히 많이 flat. 들립니다. If the patient has an arched 다시 back, this is flexion. 팔을 머리 위로 들 Patient 때 tries to 허리가 keep 굉장히 back 많이 flat. 들려요. If the patient 자, 이 분의 경우는 요 오버헤드 가동성이 부족한 거를 허리를 과신전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유의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동성 파트에서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 세 가지 자세에서 검사하는 방법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동성 파트 총 정리하겠습니다. 오목 위팔 관절에서의 가동성은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누운 자세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가동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관절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거나 안정성의 희생에 억지로 동작을 만들게 되므로 가동성 부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동성 파트를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개뼈의 좋지 못한 움직임 끝냈고 어깨 관절의 제한된 가동성 파트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어깨 관절의 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파트인데 혹시 3분 정도 쉬고 갈까요? 다들 그냥 바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쉴까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불안정성, 즉, 자, 이 모빌리티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런 가동성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요 그림이 좋아서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안정성과 가동성 둘 중에 사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 안정성과 가동성 모두 서로 좀 잘 협조를 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 움직임이라는 거를 저는 그냥 가동성이라는 것과 조금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근육은 회전근개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대흉근이고 광배근이고 후면 삼각근이에요. 자, 이 회전근개 근육 해부학책에 보시면은 견갑하근은 내회전한다고 나와 있고 뭐 극하근, 극상근, 소원근들은 뭐 외회전한다. 극상근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린다. 뭐 요런 그런 해부학책의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회전근개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요 안정성을 조금 더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상완골두를 관절와에 압박시키는 역할을 하죠. 팔을 움직이는 동안에 상완골두가
관절와에 잘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는 사실 저는 움직임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대흉근, 광배근, 후면삼각근 다 요 상완 요 어깨 관절에 회전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회전근개랑 움직임 측면에서만 보면은 기능이 이렇게 회전, 내회전, 외회전의 기능이 같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관절들은 기시정지가 굉장히 넓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전근개의 외회전, 내회전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린다든지 팔을 내린다든지 하는 굉장히 큰 움직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전근개와 이런 대흉근, 광배근 같은 근육들의 균형이 맞는 상태가 관절의 안정성이 잘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근육과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근육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기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완골의 전방활주 증후군입니다. 상완골의 전방활주는요, 이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후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자, 이 근육은 견갑하근이고 날개뼈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견갑하근 내회전하죠. 상완골을 내회전시켜요. 이 근육들 대흉근, 광배근, 전면삼각근 얘네들도 상완골을 내회전시켜요. 왼쪽과 오른쪽의 근육들이 기능이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로컬 머슬. 로컬은 뭔가 좀 되게 좀 지역적이고 되게 좀 국소적이고 좀 좁다라는 의미예요. 회전근개, 다혈근, 복행근 같은 근육들을 로컬 머슬이라고 하는데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익히 잘 아실 테지만 요 다혈근 같은 경우는 척추에 분절 단위로 되게 하나하나 요렇게 붙어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다혈근 같은 경우는 물론 척추에 신전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척추 기립근처럼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척추를 신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움직임보다는 척추 분절분절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분절분절의 그런 과도한 병진 운동을 이렇게 미끄러지는 과도한 병진 운동을 막아주는 그런 척추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좀 되게 넓은 좀 세계 같은 그런 되게 넓은 근육인데 대흉근이나 전면삼각근, 뭐 광배근처럼 신체의 표면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글로벌 머슬이라고 해요. 자, 글로벌 머슬들은 물론 안정성을 담당하긴 합니다. 근데 안정성보다는 요 신체에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견갑하근은 로컬 머슬, 즉 요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역할이 더 큰 근육이고 대흉근, 광배근, 전면 삼각근은 글로벌 머슬로서 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 커다란 움직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근육인데 보통은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근비대 같은 운동을 할 때 요런 회전근개보다는 겉에 있는 근육들, 즉 요 글로벌 머슬들의 과도한 훈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머슬이 굉장히 우세해지게 되고 회전근개 같은 로컬 머슬들의 활성도는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견갑하근은 상완골두를 관절과 중심축에 딱 유지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견갑하근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 상완골두가 관절와의 중심축을 유지하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같이 막 따라가 버리고 중심축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완골의 전방활주나 어깨 충돌 증후군처럼 상완 골두가 이렇게 슝슝슝 미끄러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관절의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완골의 전방 활주의 특징은 보통 어깨 관절의 신전 동작에서 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팔꿈치를 내 몸보다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 요 상완골의 전방 활주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상완 골두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 어깨 앞쪽이 좀 두드러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완 골두가 앞으로 빠지다 보니까 요 후면 쪽에서는 움푹 패이는 모양이 좀 관찰이 되죠. 그래서 자, 이 동작은 바벨 컬 중에서도 팔꿈치를 뒤로 보내는 바벨 드래그 컬이라는 동작이고, 시티드 케이블 로우, 그리고 팔꿈치가 뒤로 가는 벤치프레스 하강 동작입니다. 자,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들이 사실은 안 좋은 동작이 아니에요. 근데 어깨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팔꿈치를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 상완 골두가 전방으로 활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 어깨 관절에 상완골두 전방 할추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개선하기 전에는 요런 운동들을 하실 때 유의 깊게 좀 우리 트레이너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자. 자, 제가 상완골의 전방 활주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이 상완골두의 전방 활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상완골에 내회전이 결핍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어깨 충돌 증후군, 상완골이 상방활주 되는 거죠. 또는 어깨 관절의 저가동성이라는 증후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즉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완골두의 전방활주만 들었을 때 딱 그것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회원들을 지도할 때 어깨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자만을 많이 했었고, 내가 좀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공부하는 트레이너다. 우리 센터에 트레이너들 공부 하나도 안 하던데 나만 공부하는 것 같다.' 해서 내가 저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이 회원님들 다 교정해 줄 수 있고 라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자만감에 빠졌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만을 하다가 회원님들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아, 내가 아직 공부를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했고 내가 진짜 자만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때 제가 요 한 가지에 회원님들의 모든 걸 다 끼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동작인데 이 사람은 이게 원인이고, 똑같은 동작을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게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운동 지도하실 때 진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책에서 본 거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세미나에서 배운 거 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한 가지 키워드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강의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자, 그래서 관절 불안정성 파트를 요약을 하자면, 자, 로컬 머슬, 즉 뭐 회전근개나 뭐 다혈근이나 복행근 같은 근육들, 그리고 글로벌 머슬, 관절의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관절 움직임의 중심이 정상축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움직임 장애가 발생해 해당 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날개뼈의 좋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깨 관절의 제한된 가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방금 요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스트렝스 불균형이라는 건데,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의 스트렝스 불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리빌딩 마일로라는 서적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어깨 관절의 스트렝스 불균형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좋지 못한 자세, 그리고 가슴이나 삼각근의 과한 근비대에 집중하는 운동 습관, 이 두 가지를 어깨 관절의 스트렝스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지 못한 자세. 등이 굉장히 굽어 있고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목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빼고 있는 자세예요. 자, 우리가 상체의 근비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가슴 근육과 삼각근 등의 근비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회전근개 같은 이런 로컬 머슬들의 그런 훈련은 조금 소외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들이 어깨 관절의 스트렝스 불균형에 굉장히 많은 원인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이 스트렝스 불균형 챕터에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하부 승모근의 기능을 테스트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전거근의 기능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전근개의 기능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부 승모근을 먼저 테스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똑같은 결과였어요.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합적인 구조로 헤드 위치에서 해도 똑같은 결과였는데요. 왼쪽은 제가 힘을 주자 어깨가 잘 버텨내지 못했죠. V 모양으로 오버헤드 위치에서 해도 자, 이 자세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한 135도 정도 외전시킨 자세에서 한 팔씩 진행을 하는 자세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자세에서 검사자가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을 가해요. 이때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으면 하부 승모근의 기능은 정상. 그러나 버티지 못하고 똑같은 뚝 결과였어요. 떨어지면 어깨 관절은 우리 하부 승모근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인데 하부 승모근의 결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 있습니다. 하부 승모근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날개뼈의 상방 회전을 하는 동안 날개뼈의 안쪽을 이렇게 밑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날개뼈의 상방 회전을 하는 동안 하부 승모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이 테스트랑 연관되는 기능인데 날개뼈를 이렇게 뒤집는 후방경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 레이즈 운동 중에 Y 레이즈라는 운동 아실 거예요. Y 레이즈 운동이 이 테스트에 그대로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누르는데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하부 승모근이 굉장히 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거근 테스트를 할 건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arm and downward rotation force at the lateral border of the scapula to see if you can maintain that. Hold there. And Manny actually breaks pretty easily. So he gets maybe a 3+ out of 5 there. We're not testing how much he can hold here because that's just primarily the anterior deltoid. We're testing how much the force here at the thumb for that downward rotation is responsible 오케이. for.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사자가요, 날개뼈의 어디를 잡고 있냐면 날개뼈의 하각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팔로는 팔을 아래로 누르는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팔을 아래로 내릴 때 이 사람은 버텨야 돼요. 근데 전거근의 기능이 약하다면, 전거근은 날개뼈를 이렇게 상방 회전시키는 근육인데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는 힘을 가할 때 전거근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견갑골이 버텨주지 못하고 하방 회전되겠죠. 자, 날개뼈가 상방 회전됐는지 하방 회전됐는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알려드린 방법이 날개뼈의 하각의 위치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검사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으로 하각을 촉지를 하고 팔을 내리는 동안에 버틸 수 있는지 또는 버티지 못하면서 날개 이 하각이 슝 돌아가는지, 또는 날개뼈가 전방경사되면서 하각이 붕 떠버린다든지 요런 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전거근의 기능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실게요. Downward rotation force at the lateral border of the scapula to see if you can maintain that. Hold there. 팔을 내릴 And 때 Manny 버티지 actually breaks 못합니다. pretty 이 사람 easily. 버티지 So he 못하기 gets 때문에 maybe a 3+ 이렇게 out of 하방 5 회전 there. 돼버리는 We're not 거예요. testing how much he can hold 전거근의 here because 기능이 that's just 약하다고 볼 수 primarily 있습니다. the anterior deltoid. We're 자. testing how much the force here at the. 그래서 이렇게 엄지랑 검지손가락으로 날개뼈의 하각을 촉지를 하고 팔을 하방으로 누르는 힘을 가했을 때 버틸 수 있는지 또는 버티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근개의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두고 풀. 자,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그럼 자, 요렇게 팔꿈치를 90도로 굴곡한 상태에서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로 요렇게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버티는 기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의 기능, 외회전의 기능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이 검사자가 약한 힘으로 풀. 손가락으로 누르는데도 버티지 자, 못합니다. 느낌이 오는 거죠? 자, 이 여자는요, 역도 선수거든요. 머리 위로 100kg가 넘는 바벨을 들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이 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에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글로벌 머슬, 즉 커다란 근육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로컬 머슬, 즉 회전근개 같은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저활성화되어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책 너무 잘 아시죠? 뉴만의 기능해부학 책.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부분에서 저도 최대한 기능해부학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능해부학이 아직 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저는 이 뉴만 기능해부학 책을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운동 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아까 뭐 상완골의 전방활주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 뭐 요런 거. 그래서 어깨 관절, 요추 부분 그리고 고관절 요 세 가지 파트에서 움직임 기능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고 이 책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책만 보셔도 진짜로 좀 되게 많이 알 수 있으세요, 몸의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책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켄달이라는 사람의 머슬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은 자세와 통증 치료에 있어서 근육의 기능화 검사 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자 이 검사는 제가 뭐 아까 뭐 대흉근이나 광배근, 뭐 대원근의 길이를 검사하는 법도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런 검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흥미가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리빌딩 마일로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 이 준비했던 강의 내용이 거의 이 책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물리치료사고 그 유튜브에 스쿼트 유니버시티 라는 채널의 주인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뭐 인스타도 스쿼트 유니버시티 치면은 나오니까 요 책도 제가 또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2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들어 주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PDF로 만들어서 제가 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분들 다 나가시면은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